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최근에 ESG 경영, ESG 붐이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ESG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해외에서는 ESG나 지속가능 미디어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런 미디어가 없어서 제가 임팩트온을 오픈한 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매일 ESG에 관련된 뉴스 클리핑을 해보는데 하루에도 수십 건씩 최근에 ESG 뉴스가 쏟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민주화 이런 용어들이 정말 많이 붐을 이루어가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재계 총수들 신년사에도 항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 이제 오르내렸거든요. 그 시절이 연상되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영어로 하면 CSR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이라고 다들 인식이 됐었어요.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용어의 정의가 각각 다르긴 한데요. 캐롤 유명한 학자죠.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캐롤의 피라미드 이론이 유명한데요. 경제적 책임이 이제 제일 밑에 있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 위에가 뭐냐면은 기업의 법적 책임. 기업은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윤리적인 책임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자선적인 책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공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밑에 있는 경제적 책임하고 제일 위에 있는 자선적 책임, 이 사회공헌이 CSR로 거의 다 통용돼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CSR 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회공헌과 똑같은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CSR 팀에서 하는 일이 사회공헌 업무를 집행하는 거.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팀의 경우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사회공헌, 동반성장, 환경 이 정도까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이클 포터가 이제 그 이후에 또 CSV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사회가치도 같이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기업 CEO들이 전부 다 이제는 CSV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CSV로 달려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책임이 결국 사회공헌과 똑같아지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최대한 어떤 경제적 책임만 지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SR의 경우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책임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회공헌의 경우 눈에 잘 드러나 보이고 그걸 잘하면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대부분이 CSR을 한다고 하지만 사회공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조직에 있을 때 아시아 CSR 랭킹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업들 시가총액 52 기업들의 이 CSR에 대해서 ESG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랭킹을 매겨봤는데 기업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항하는 거죠. 우리가 왜 2등수냐? 그리고 하나는 아예 외면하거나 그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최근에 ESG 경영, ESG 붐이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CSR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ESG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온실가스를 덜 내뿜고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고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 직원이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해주고 사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주들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지배구조, 여러 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ESG가 뜨는가? ESG 경영이 왜 필요한가? 이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몇 가지 흐름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 ESG가 국내에서 주도되는 아젠다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젠다라는 거죠. 특히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유럽에서 특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회자되는 용어가 resilience라는 용어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데요. 회복 탄력성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 몸은 술을 처음에는 조금 먹으면 그 다음날 이렇게 깰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계속 너무 많이 먹으면 간 경화가 오거나 간암이 발생해서 더 이상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탄소를 계속해서 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쓰레기를 계속 배출을 해도 인간이 주구장창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지구 괜찮았는데 이제 그 임계점을 넘을까 말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지구가 회복 탄력성이 resilience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감이 유럽 사람들은 거의 신념처럼 되어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도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됐고 투자자, 기업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신념으로까지 체감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ESG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보면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빠른 기업은 빨리 공수 전환을 하고 있고요. 중간 기업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촉을 세우고 있고요. 느린 기업은 아직 하면서 방어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아무리 올 초에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 투자에 올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외 지분이 별로 없는 경우,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뭐 그게 어쩌라고, 안 그러면 지분이 조금 있는 경우는 그럼 지분 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크게.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데서도 왜 실적이 이렇게 나쁘냐라고 얘기하지 왜 ESG 이렇게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둔감할 수밖에 없죠. 가장 지금 민감한 곳들은 해외에 납품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해외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거죠. 그런 경우들은 당장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라, 뭐 석탄 발전을 이제 멈추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지속가능 보고서 항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이런 변화가 체감이 되면서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 ESG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이 데이터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ESG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푸시를 하는 어떤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ESG가 뭔지 모르는 경우는 언론에 ESG 경영이라고 하면서 사회공헌 자료를 릴리스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이 ESG 평가에서 뭐 A등급을 받았다라고 막 자랑스럽게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 옛날에 CSR을 사회공헌이라고 그대로 홍보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인데요. 등급, 평가 이런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등급이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현재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잘못되는 점, 고쳐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바로미터로 삼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등수에 민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는 그런 지점보다는 왜 우리가 저 다른 기업보다, 동종 피어 기업보다 왜 저기보다 우리가 이 점수가 낮아라고 담당자를 채찍질하기 시작하면 사실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무리수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참가하지 말자, 이 평가에 참가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외면을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선의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ESG를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ESG를 하면 기업이 좋으니까. ESG를 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지고, 물론 어떤 학자께서 2000개의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더니 ESG가 좋은 기업이 기업 실적이 좋더라라는 논문이 나왔지만 그 논문 때문에 기업 CEO나 회장님들이 ESG 경영을 강화할까요? 저는 미지수예요. ESG와 기업 실적, 이 두 가지를 트레이드 오프 할 정도로까지 ESG를 중시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ESG를 안 하면 정부, 투자자, 소비자, 언론 이런 데 다 혼나니까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혼나지 않을까봐. 평판이 중요하니까. 이 평판은 곧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연결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업 부사장님 한 분을 모임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논리가 없어요. ESG 하면 좋잖아. 좋은 기업 되는 게 그렇게 나쁜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그래, 왜 이렇게 ESG에 대해서 논리를 계속 개발하려고 했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순환경제, 아니면 자본주의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ESG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랑 사회가 상당히 갭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갭을 이제 메꿔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9일 날 최태원 SK 회장이 컨퍼런스를 열었죠. VBA, Value Balancing Alliance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ESG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최태원 회장은 꽤 오래전부터 이런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고 실천을 해온 몇 안 되는 이제 재계 인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 회장이 이 부분이 자기 신념이 되어야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이제 오너, 회장님들도 이런 ESG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